어쩌다 생각이 나면 머릿속에서 테이프를 거꾸로 감어 뭐 하나 제일 좋아했던 그 시절에 너 바통을 바꿔 잡아가며 여기까지 왔어. 낭만이라는 건 지금은 모두 지워져 낡은 사진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록한 모든 열정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거 낭만이라는 것. 당산 철교 먼지 낀 유리창에 해가 뜨고 빨갛게 변한 서울 마냥 그립지. 처음 한강 보면서 느낀 감정 이제는 정신 놓고 있다 보면 앞정역. 아, 난 이게 어색해 이렇게 하늘 카메라가. 자, 이제 파트 두 번째인데 뭐 우리 PD가 어떻게 찰지 그건 모르겠고. 자, 그 정몽준 진짜로 그럼 아파트 딱 잡고 야 거기 주중이 또 가능한 얘기네요. 왜? 거기 그리고 뭐 주부대학이라서 그런 게 선거 때다 조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요. 주부대학 이 동네에 그 주부대학 그 회원 아닌 사람이 얼마 안 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조직이 막강하고 어쨌든 회사 쪽에 뭐 좀 잘 보인 사람들은 하긴 뭐 정주영 씨 그 대선 선거 운동할 때 그냥 현대 조직 갖고 그냥 한 거라며요. 그럼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 민주당 쪽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한나라당 쪽도 있지. 그 다음에 뭐 정몽준 있지. 정몽준은 뻑하면 맨날 무슨 민주노동당이 있지. 그렇지. 그리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4당이야 이 지역에서. 그나마. 4당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울산광역시장이 또 민주당 출신이니까 정말 많이 바뀌긴 바뀐 거죠. 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셔서 그런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네. 또 우리 시장님도 뭐 그동안에 뭐 꾸준히 노력하신 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인정받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막판에 이제 특히 그 우리 그 기레기님들의 그 공사 때문에 자꾸 문 대통령 자꾸 그런 프레임이 있더라고. 뭐 외교는 그럭저럭 하는데 내치는 신경 쓴 게 뭐가 있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먹힌다 그래야 되나? 물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한번 좀 어차피 현 정부하고 차기 전망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요번엔 좀 중점적으로 그럼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노사모까지 할 수 있다 치고 지금은 진짜 뭐 현역 정치인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가게 된 거야? 그거랑 또 다른 길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모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사실 이제 로스쿨을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GPA도 좀 만들어 놓고 뭐 토플 점수도 좀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명계남, 문성근, 박시영, 뭐 최민희, 박시영은 지금 박시영 여론조사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해보자. 이제 박원순 시장도 그때 처음에 도우셨는데. 아, 박원순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대통령만 하나 올려놓고 그냥 우리가 다 집으로 흩어지면. 그렇죠. 이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서 좀 살아남기가 어렵다.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드리자. 그래서 이제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제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전국에서 노사모를 하면서 보니까 좀 똘똘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시민단체를 한번 해보자. 그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관변 둘 중 하나지. 후원만 하고. 근데 노사모로 인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자기가 직접 돈도 내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것을 우리가 시민단체로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냥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을 내면 누구야 원래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이 이거였어요. 야, 언제 어떤 때든지 모여라 하면 1시간 이내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갖춘 그런 거였죠. 조선일보는 그걸 홍위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개혁 쪽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와서 강연하시고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그거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었어요. 국민의힘이요?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당 만들 이 이름 만들 때 이것들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구나. 이런 이름을 쓰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그 정치개혁 쪽으로 강연하시고. 아, 생활 네트워크. 맞아. 그때 이게 쟁쟁한 분들 많아요. 그때 김용민 지금 TV 하시는 김용민 돼지 엄마. 네, 김엄마. 예. 그러니까 김용민 PD도 우리랑 같이 여러 번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네.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시영, 김용민 뭐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 뭐 그랬었던 단체죠. 아, 국민의힘에 계셨군요. 국민의힘이 있었죠. 총선을 하고 나서 2004년 총선하고 나니까 이제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해달라. 이래서 또 지역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계속 일이 생기니까. 목 잡히고 또 출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출마 안 하는 거야. 열린 우리당 때거든요. 그렇죠. 출마 아무도 안 해. 왜? 심지어 지역의 4당이니까. 저는 그때 부천 살 때인데 부천이 솔직히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밭이란 말이에요. 아, 부천은 괜찮죠. 거기서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어요. 그 아니, 이명박 정권 출범하자마자 했던 총선에서. 아, 그거는 뭐 그 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그런데 노 대통령 임기 말에 지방선거 뭐였어요? 2006년. 그때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나왔다 장렬히 전사하신 분이 진다제 씨 막 이런 사람들.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떨어지더라도 뭐 희망을 가지고 해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때 여기는 뭐 어차피 제 4당이니까 아무도 출마를 안 해서 제가 그때 그 청년위원장을 했어요, 시당에. 니라도 좀 출마해야 안 되겠냐. 이래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라.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몇 프로 투표했습니까? 그때는 구의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0% 조금 넘었죠. 와. 네. 난 솔직히 안 되는 거야. 두 자리 안 될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왜냐면 8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쫙쫙쫙 쪼개지는 거예요. 차라리 시의원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가면 15% 이상에서 뭐 보전이라도 보조금이라도 받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한 자리라도 들어가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여기 칼 맞으면서 태전은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싹 그렇게 돼버렸고. 내가 그냥 뉴스로 아이고 저거 하고 있을 때 우리 황 위원장은 정말 전선을 뛰고 있었네. 아, 분위기 싸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젊고 이미지도 좋고 이렇다고 해서 잘 나가다가 뭐가 한 방에 갔죠. 걔들이 막 거짓말을 한 거지. 자기 당원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열린우리당에서 시켰다라는 등 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출마도 좀 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 때 저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와, 한국사하고 사탐의 밥줄이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 정권이 그랬잖아. 뭐 아우린지 뭐 이제 이런 것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때 다시 잠자고 있던 그 정액과의 피가 끌어올라. 이게 뭐지? 이 자식 봐라. 얼씨구 다 잘 살게 해주고 저런 뻥치더니 뭐지? 예. 어땠어요? 이명박근혜 때는 어땠어요? 이런 거죠.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하시는데 그 좋은 점에 대해서 말을 하자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대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그 조선왕조 600년 연설을 이제 뭐 이렇게 많이들 꼽으시는데 저는 뭐 그것도 훌륭하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매료됐던 그 다른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서 뭐 광주에서도 공이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 옳은 길을 가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사례를 보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다. 근데 약간 지금 말투가 노 대통령 좀 비슷해. 그건 뭐 그냥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요만큼 그냥 뭐 배운 거니까. 순간 지금 섭취됐어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이 내가 되면 뭘 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 우리 역사가 늘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고생하고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바른 길을 가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보여줘야 아이들이 저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애들이 라고 할수 모르는 것 있지 같아도 않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아이들의 가치관을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여기에 지역에 와서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하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학원 하는 거구나. 예,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제 중학생들 한 열 몇 명 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자, 너네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100억 버는 거랑 친구 뒤통수 치고 사기쳐서 1000억 버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아 하니까 뒤통수 치고 1000억 벌어야지.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1000억 버는 게 좋다.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는 100억만 가지고도 평생 사는데. 이명박 퀴즈들이 지금 일배로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중에 공부도 잘 못하는 어떤 한 애가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모르네, 그러네. 대한민국은요 돈이 애들이 최고예요. 더 잘 알아요, 진짜. 돈만 있으면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데가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무섭다. 저도 BBK 동영상 그거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어른들은 그걸 중학교 그렇게 말해요? 전마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경제를 살리겠지 해서 대통령도 만들어주는데 나중에 돈만 많이 벌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인되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돈이 최고라고 이명박 찍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전 돈 많이 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애들 탓을 할 수 있어요? 그 애가 대단한 건지 진짜. 근데요, 애들이 그런 시간이 있는 거야.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럼요. 공부 못해도 시간이 있는 거야. 저도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전 공감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도자의 철학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그때 느낀 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무원 부피 지수가 확 올라갔잖아요. 우리 선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보좌관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전국에 개발 예정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야, 골라가지고 땅을 사면 진짜 쉽게 돈을 벌겠더라. 그거 한 게 윤모 씨 아닙니까? 윤모 희숙 씨. 멀리 갈 거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도 특권을 배격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나중에 한나라당 쪽 보좌관이 됐어. 어른이가 한나라당으로 간 거야. 여기 오니까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다 해먹는데 나만 병신 같고 어차피 어떤 놈이든 해먹을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해먹어서 좋은 데 쓰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가치관이 막 가치관이 막 이렇게 돼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 하면서 옆에서 땅 저거 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끼리끼리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나도 해먹어야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부패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의 철학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관도 이렇게 되고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그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막 여태까지 지탱이 되는 거를 보면 막 총기 사고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회 전반에 깔리는 어떤 도덕성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거든요. 그 최소한의 도덕성의 룰은 아주 철저한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만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또 요즘 우리 황 위원장이 약간 스타가 된 게 그 아무래도 아유 스타는 무슨 뭐. 서울의 소리 우리 그 초심님하고 아무래도 이제 열린공감 TV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마치고 세 번째 전망으로 한번 가보죠. 네. 그거야 어떻게 뭐. 된 거예요? 그거는 언제 만나신 분들? 그거야 뭐. 국민의힘 시절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국민의힘 시절이죠. 아 그것도? 네, 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할 때인데 이제 그 사실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뒤에부터 조선일보가 탄핵 얘기를 하고 한나라당은 탄핵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택도 아닌 걸로 이제 그렇죠. 탄핵으로 이제 엮은 거죠. 근데 그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거 하나 갖고 그죠? 그 이제 탄핵 그 표결하기 며칠 전부터 아 이놈들이 진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번개를 때렸죠. 150명이 모였어 첫날에. 네.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막 수도권 사람들 모이고 갑자기 이제 평일 저녁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150명이 모였는데 대단하신 분들이네. 우리 문성근 형님은 그때 사실은 노사모 하면서 돈을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몇 년 동안. 500만 원이구나.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뭐 어디 출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때 뭐 치약 전전 하나 해서 그걸밖에 못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고 인물 현대사에서 이제 겨우 이제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는데 탄핵이 되니까 또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집회 현장에 같이 결합을 하고 이제 명계나 문상근 마이크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해서 첫날에 150명이 모였어요. 둘째 날에 한 7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분신을 하신 거야. 그 배구. 분신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불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노사모 축구 동아리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별거 다 있었구나. 패딩. 얼른 그걸 벗어가지고 이제 불을 껐죠. 불을 껐는데 이제 이놈의 기자들이 거기다가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막 경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카메라 한 대 부쉈고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앰뷸런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길 확보해 달라 하고 이제 앰뷸런스 와서 같이 싣고 제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무현 갔죠. 대통령 탄핵 저지나 반대 집회를 하시다가 그렇죠. 이제 욱 하시니까 이제 분신을 하신 거였는데. 유서를 3장을 써오셨어. 3장을 써오셔서 이게 이제 친일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나라가 그쵸. 지금 현재 이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노무현 같은 훌륭한 사람을 뽑자마자 또 탄핵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모셔드리고 나왔는데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팍팍팍 하는 거야. 보니까 막 카메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진짜 그 카메라 후라시 터지는 게 이제 9시 뉴스 이제 첫 곡지에 이제 제가 나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밤새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여의도 집회에서 몸에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은 노사모 회원 52살 백모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백 씨는 얼굴과 목, 양다리에 2,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으로 오니까 문자하고 막 전화가 바리바리 오더라고. 전국에서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이제 목숨이 위험하시니까 게다가 그 되게 노모가 계신데 이거 보면 충격받아서 안 된다. 좀 기자들을 좀 막자 해서 이제 제가 그 앞에 가서 계속 이제 중환자실 앞에서 근 한 달 동안 이제 그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중환자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워낙에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으니까 뭐 합병증도 오고 위태로웠거든요. 야, 근데 지금 그 방송에 보는 모습 보면은 그럼 수술도 몇 번 하셨겠네.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귀에다가 꼭 회복되셔서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겨내자.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무당 잡으러 다니시는데 안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황 위원장 큰일 하셨네. 그
뭐 빨리 불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요. 그 패딩 사실은 패딩이 없었으면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초심님이 또 늘 저만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쨌든 당신 덕분에 빨리 불을 꺼서 내가 그러니까요. 살았고 또 그런 거는 있죠. 그 병상에 누워 계실 동안에 제가 매일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 힘을 내자라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본인의 삶의 의지를 북돋은 부분이 좀 있어서 뭐 그 덕분에 내가 덤으로 사는데 아 진짜 큰일 하셨어. 겁날 게 뭐가 있냐 해서 어우 지금 이정국 생각하면 어우 그렇죠. 큰일 하셨어. 그래서 목숨 걸고 하시니까 늘 뭐 조심님 보면 저는 스스로 뭐 참 존경스럽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열린공감 TV에 그 최 감독하고 같이 찍었던 그 예. 본인 얼굴 제일 크게 나왔던 사진이 또. 이게 앞에서 찍는 오늘은 사진 찍을 때 제가 앞에 제 머리가 더 크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어떻게 동네지 뭐 동양지인? 고등학교 아. 동문. 그래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럼 처음에 뭐 학번도 우리랑 동갑이겠네? 동기겠네요? 그죠? 학번은 최 감독은 최 감독 저랑 비슷하게 이과였다가 이과로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문과로 정외과로 특이한 분들 많구만. 뭐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구만. 이것도 뭐야? 저도 이게 열린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둘이 동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고향이 울산인데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위원장님 뭐 딴지에서 그 뭐 이런 관련 글을 봤는데 참 훌륭하게 살으셨던데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린민주당 창당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이제 창당을 하려면은 전국에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이 1000명의 이게 울산에서 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서 시도당을 만들어줘야 창당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알겠다. 그래서 이 창당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카톡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고향이 울산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되고 고마운 그런 관계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알게 됐지만 또 든든한 열린공감 TV 그런 핵심 라인들도 알게 되고.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만들고 좀 붐이 안 일고 이래 어려워서 우리 이제 정 PD님이 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다가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좀 안 받아들여지고 원래 이 정치 쪽은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억측도 있는 것이고 워낙 말장난도 많은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셨었고 근데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방송에 2번 나갔는데 2번째 나갔을 때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이게 힘 빠져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최 감독하고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같이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처음엔 같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 감독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방에서 지금 뭐 서울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리로 좀 와라.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밤새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가 반전의 포인트였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이후로 사실은 저기 이제 좀 탄력이 붙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훌륭하신 또 강진구 기자님도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특종도 내고. 하나만 참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박대용 기자님 참 춘천 MBC 훌륭하신 분인데 마이크 소리 좀 키우세요. 제발 마이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머리는 조만하신 분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파트 2 끊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파트 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전국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우리 황 위원장이 또 비전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